어이 할망구, 눈 멀었어? 물기 안 보여? 당장 무릎 꿇고 맨손으로 닦아. 다 자르기 전에. 회장님, 최 대표가 유령업체를 이용해 비자금 수십억을 빼돌렸습니다. 내일 전원 해고를 강행한답니다. 내 직원들 피눈물을 짜내 제 배를 채워? 김 변호사, 사냥 준비해. 한 놈도 살려두지 마. 야, 여기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당장 안내 쫓아.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최 대표, 짐 싸서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네 놈이야. 아이고, 냄새나. 늙었으면 집에서 곱게 쉴 것이지. 왜 아침부터 남의 회사 로비에서 물을 흐립니까? 자신이 피땀 흘려 맨손으로 세운 500억짜리 회사 로비에서 75의 창업주는 아들뻘도 안 되는 새파랗게 젊은 직원에게 구두발로 차이며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직원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닥을 기며 엎드려 있는 이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의 손짓 한 번에 자신들의 목줄이 영원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무섭고도 끔찍한 사실을 말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12월의 새벽. 4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태양그룹 본사 건물 뒷문으로 굽은 허리의 노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독 작고 야윈 체구의 낡은 회색 청소복을 입은 75의 강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어오른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며 가장 먼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고, 뼈마디가 아주 욱신욱신 쑤시는구먼. 그래도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 변기에 묻은 찌든 때부터 얼른 벗겨내야지. 독한 락스 냄새에 헛기침을 해대면서도 그녀는 차가운 변기를 맨손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때 동료 숙자 할머니가 안쓰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제발 장갑 좀 끼고 하라니까. 형님은 나이도 제일 많은데 왜 매일 험한 일을 도맡아 하십니까? 뼈 빠지게 닦아봤자 저 양복 입은 젊은 것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아우님, 섭섭한 소리 마.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가 맡은 구역은 우리 얼굴이나 마찬가지야.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잖아. 나는 이 대리석 바닥을 볼 때마다 꼭 내 자식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 아침 7시 반. 마침내 화려한 로비 불빛이 켜지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회색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들은 당장 치워버려야 할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강 할머니가 로비 구석을 힘겹게 닦고 있을 때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오던 총무팀 30대 박 과장이 물통을 보지 못하고 발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야! 아줌마! 눈이 삐었어. 사람들 지나다니는 한복판에 시커먼 뗏물. 통을 놔두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들 한 달 월급을 다 털어도 못 사는 내 명품 구두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눈이 침침해서 미처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얼룩은 제가 당장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요. 어딜 그 더러운 똥걸레를 내 비싼 구두에 들이대. 아씨, 냄새나니까 저리 비켜요. 회사 물 흐리지 말고 저기 비상구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늙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면 집구석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박 과장은 엎드려 비는 강 할머니를 매몰차게 밀쳐버리고는 쌩하니 걸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곁으로 숙자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달려왔습니다. 형님, 아이고, 세상에. 천벌을 받을 놈. 어미뻘 되는 노인네한테 어떻게 저 따위로 모욕을 줍니까? 저놈들 눈에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쓰레기통인 줄 안다고요. 울지 마. 아우님, 나는 괜찮아. 저런 철없는 것들 말에 상처받을 만큼 내 인생이 얄팍하지 않아. 동료 앞에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지만 대걸레를 쥔 강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 바닥을 응시하던 강할머니의 눈빛이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하고 매서운 맹수의 눈빛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핏발선 눈동자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불쌍한 75의 노인은 거대한 태양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500억 자산의 절대 권력자, 진짜 창업주 강명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지저대거라. 내가 평생 피를 토하며 세운 이 회사가 언제부터 너희 같은 오만한 쓰레기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냐? 50년 전 작은 재봉틀 하나로 사업을 시작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던 그녀. 피눈물. 나는 세월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빚어내고 경영을 물려주었지만 경영진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 그녀는 수백억 원의 통장을 숨긴 채 낡은 청소복을 입고 로비로 잠입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 화장실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도시락으로 허기를 달래던 그녀의 휴대폰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최고위 고문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언제까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수모를 겪으실 작정이십니까? 제가 당장 로비로 쳐내려 가서 그놈 뺨을 올려붙이고 진짜 정체를 밝혀버리겠습니다. 제발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쉿! 목소리 낮춰.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면 저 교활한 쥐새끼들은 납작 엎드려 죄를 숨기려 들 거야. 놈들이 완벽하게 안심하고 추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리고 김 변호사, 새로운 대표라는 놈이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늙은 청소부들과 기존직 직원들을 전원 해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 자리에 유령 업체를 밀어넣고 뒤로 엄청난 돈을 빼돌리려 하더군. 아니, 그런 파렴치한 짓을. 회장님, 당장 놈들을 고발해야 합니다. 아니, 경찰서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내 직성이 풀리지 않아.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낸 놈들은 천배만배 끔찍한 지옥의 맛을 봐야 해. 김 변호사, 놈들의 이중장부 추적이나 완벽하게 끝내놔. 놈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날, 이 오만한 놈들의 숨통을 내 두 손으로 끊어 놓을 테니까. 무거운 음성으로 전화를 끊은 강 할머니는 다시 천천히 낡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거울 너머를 쏘아보는 그녀의 눈빛은 악당들을 단숨에 찢어발길 무서운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 취급한 사장과 임원들이 곧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게 될 그날을 위해 대한민국을 뒤흔들 500억 자산가 할머니의 무섭고도 완벽한 역전극이 어둡고 차가운 화장실 구석에서 그렇게 서늘한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곳 50층 사장실은 화려한 금빛 장식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갇힌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새벽부터 로비 청소를 마친 강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사장실의 광활한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근 낙하산으로 부임한 38살의 최 대표가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이 고약한 냄새 뭐야! 비서실! 내가 아침마다 사장실에 노인네들 들락거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 쾌쾌한 노인네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잖아! 최 대표는 사장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코를 틀어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던 강 할머니는 황급히 빗자루를 옆으로 치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환기를 더 시켰어야 했는데 날이 워낙 추워서 문을 잠시 닫아두었습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요. 됐어! 말 섞기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아, 그리고 잠깐! 거기 할망구! 이리 와봐! 내가 닦은 바닥이 왜 이 모양이야? 여기 커피 자국 안 보여? 나레이션. 최 대표는 신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구두 끝으로 바닥에 작은 얼룩을 툭툭 쳤습니다. 사실 그것은 방금 전 그가 들고 오던 컵에서 일부러 흘린 커피 자국이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굽히며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미처 못 봤나 봅니다. 당장 깨끗하게 닦아내겠습니다. 사장님. 걸레로 대충 닦지 말고 내가 입은 그 청소복 어차피 더러운 거 아냐? 그걸로 싹싹 문질러서 닦으라고. 그래야 내 구두가 안 더러워질 거 아냐? 안 해! 이 회사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75의 노인에게 자신의 옷으로 바닥을 닦으라는 천인공노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비서들조차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보았지만 최 대표의 서슬퍼런 기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작업복 소매를 걷어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내겠습니다. 바닥을 닦는 강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미뻘되는 노인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악마를 향한 서늘한 분노였습니다. 최 대표는 그런 할머니의 머리 위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바닥에 한 번 더 쏟아버렸습니다. 하하! 거봐! 하니까 되네! 진작 좀 그렇게 할 것이지! 야! 늙으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몸도 둔해지는데 너희 같은 늙은이들 고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알았어? 구석구석 싹 다 닦아놓고 나가! 최 대표가 콧노래를 부르며 사장실 안쪽 집무실로 들어가 버리자 문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동료 숙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형님 옷이 다 젖었잖아요. 제가 대신 닦을 테니까. 얼른 일어나요. 형님. 숙자야, 울지 마라. 내 옷은 빨면 그만이지만 저놈의 썩은 정신머리는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겠구나. 내 걱정 마라. 나는 하나도 안 서럽다. 오히려 저놈의 끝이 어디일지 똑똑히 보고 싶어지는구나. 강 할머니는 숙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500억 자산가이자 이 회사의 주인인 강 회장의 서슬퍼런 위험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청소 노동자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지하 3층 비좁은 휴게실에 청천벽력 같은 공고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공간 효율화라는 명목하에 노인들의 휴게실을 오늘부로 폐쇄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좁은 정수기 한 대와 낡은 장판이 전부였던 그 작은 방에서 쫓겨나게 된 노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최 대표의 신복인 이 이사가 건장한 용역 직원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다들 주목하십시오. 오늘부터 이 공간은 자재 창고로 변경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 옆 기계실 계단이나 비상구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회사가 놀러 오는 곳입니까? 노인네들 여기 모여서 수다 떨고 조는 꼴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여기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10분, 20분 다리 좀 쉬러 오는 건데 비상구 계단은 바람이 쌩쌩 불어서 얼음장 같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서 물 한 잔 마시고 쉬란 말입니까? 아, 시끄러워요. 사장님 결정입니다. 불만 있으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시든가. 대체 노인네들은 왜 이렇게 권리만 주장하는 거야? 당신들 여기서 나가는 게 회사 도와주는 겁니다. 자, 당장 짐들 빼세요. 용역 직원들이 거칠게 노인들의 낡은 도시락 가방과 옷가지들을 휴게실 밖 복도로 내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바닥에 놔둔고는 자신의 쌈짓돈과 손주 사진들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기며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자재가 어디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도 이 회사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는 일꾼들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셔야지요. 뭐, 예의. 야, 너 아까 사장실에서 옷으로 바닥 닦던 그 할망구지? 주제 파 좀 해. 너희 같은 늙은이들 인건비 아껴서 사장님, 외제차 할부금 내는 게 더 중요해.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부로 바로 해고야. 알았어? 이 이사는 강 할머니의 어깨를 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동료들의 짐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돋아나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효율이라는 것이 평생 회사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것이라면 내가 그 효율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로 돌아오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퇴근 시간. 화려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퇴근을 서두를 때 강 할머니는 어둠이 내려앉은 로비 구석에서 김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게. 그리고 최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 명세서와 횡령 장부를 이사들 전원에게 전송해. 놈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오만하게 웃고 있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높고 위태로운 곳인지 내가 직접 알려줄 것이야. 전화를 끊은 강 할머니는 다시 낡은 빗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더 이상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토를 더럽힌 침입자들을 단숨에 찢어발길 준비를 마친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낙하산 사장의 오만함이 스스로 지옥의 무덤을 파게 만든 것입니다. 며칠 뒤로 예정된 운명의 이사회 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75세 500억 자산가 할머니의 무시무시하고도 통쾌한 지옥의 반격이 마침내 소리 없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강 회장님은 어떻게 저 악당들을 처단할까요? 다음 화에서 그 충격적인 결말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하 휴게실에서 처참하게 쫓겨난 그날 밤. 살을 내는 듯한 영하 1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청소부 할머니들과 기전직 노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지하 주차장 구석,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환풍구 옆에 종이박스를 깔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춥다 추워. 발가락이 아주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네 그려. 형님,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저 악독한 놈들이 다음 달이면 용역 회사를 바꿔서 우리를 다 자른다는데 당장 영감탱이 약값은 어쩌고 우리 손주 녀석 학원비는 또 어떡한단 말입니까? 내일 당장 사장실에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숙자 할머니는 꽁꽁 언 손을 비비며 결국 참았던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이 낡은 건물에 청춘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해고 통보뿐이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말없이 자신의 낡고 두꺼운 목도리를 풀어 숙자 할머니의 목에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숙자야,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무릎을 꿇고 빈단 말이냐? 남의 피눈물 흘리게 만든 놈들은
반드시 지은 죄의 1000배만배를 돌려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 강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날이 선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고된 철야 작업이 끝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강할머니는 홀로 낡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회사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회사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조차 드문 시장통 뒷골목의 허름한 24시간 국밥집이었습니다. 강할머니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번쩍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국밥집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휘감은 50대의 중후한 신사 한 명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태양그룹의 최고위 고문이자 강 회장의 수십 년 지기 신복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김 변호사는 낡은 회색 청소복을 입고 있는 강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운 겨울날 그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서 닥스 쪼가리를 깔고 계셨다는 보고를 듣고 제 억장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이제 그 끔찍한 청소복 좀 벗어 던지시고 저와 함께 당장 본댁으로 돌아가시지요. 김 변호사, 내 말했지. 이깟 청소복 하나 입었다고 500억짜리 내 인생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라고. 호들갑 떨지 말고 당장 일어나 앉아. 나 배고프니까 따뜻한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달라고 하고. 그래, 내가 지시한 일은 어떻게 되었나? 쥐새끼들 꼬리는 완벽하게 밟았어? 강 할머니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자 김 변호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품속에서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께서 의심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최 대표와 이 이사가 그동안 뒤로 빼돌린 회사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한 이중장부 복사본입니다. 놈들이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협력 업체들의 결제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청소 용역 업체와 기전실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고 자기 친동생 이름으로 된 가짜 용역 회사를 수의 계약으로 꽂아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가짜 용역 회사를 꽂아 넣어? 그래서 그 썩은 물을 들여서 놈들이 얼마를 챙기기로 한 것이냐? 그게 정말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회장님, 기존 노인분들을 부당 해고하면서 줘야 할 퇴직금과 위로금 수십억 원을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들 비자금 계좌로 쏙 빼돌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 화장실을 닦고 기계실을 지켜온 늙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피 같은 목숨줄까지 모조리 끊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분노서린 보고를 듣고 있던 강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쥐고 있던 낡은 쇠숟가락이 엿가락처럼 휘어질 만큼 끔찍한 분노였습니다. 낮에 사장실에서 최 대표에게 커피 세례를 받고 모욕을 당했을 때도 끄떡없던 그녀였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힘없는 동료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었다는 사실에는 500억 창업주의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천하의 몹쓸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지들이 배운 게 많고 양복을 빼입었으면 뭐해? 속에는 썩은 오물만 가득 찬 기생충 같은 놈들인데 힘없고 배운 것 없는 늙은이들이라고. 지들 구두 발로 짓밟고 피를 빨아먹어도 되는 줄 알았더냐? 감히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새끼들의 밥그릇을 걷어차. 강 할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국밥집의 공기마저 꽁꽁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노란 서류 봉투를 거칠게 낚아채며 맹수와도 같은 시퍼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김 변호사, 내 말 똑똑히 들어. 이 증거물들 당장 경찰서로 가져가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 아까도 말했지만 법으로 심판받고
감옥에 몇 년 살다 나오는 것 따위는 저 악마 놈들에게 너무 가벼운 벌이야. 놈들이 평생 쌓아 올린 그 알량한 자존심과 오만함을 내 두 발로 완벽하게 짓밟고 으깨버려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놈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용역업체 교체권에 도장을 찍을 예정입니다. 놈들은 이미 승리에 도취해서 매일 밤 룸살롱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금요일 임시 이사회라. 아주 좋구나. 놈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기고만장하게 턱을 쳐들고 웃고 있을 그 순간을 노린다. 김 변호사, 당장 금요일 이사회 날짜에 맞춰서 검찰청 특수부 압수수색팀을 대기시켜놔. 그리고 이사회장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내가 50년 전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입었던 그 검은색 맞춤 정장도 완벽하게 다림질해서 준비해 두어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놈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모든 그물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짜놓겠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단숨에 비워낸 강 할머니는 다시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굽은 허리로 화장실을 닦던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창업주의자 500억 자산가 강명의 회장의 화려하고도 압도적인 귀환을 알리는 무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만한 낙하산 사장과 썩어빠진 임원들이 늙은 노인네라 비웃으며 걷어찼던 그 돌멩이가 사실은 자신들의 대가리를 산산조각 낼 거대한 바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운명의 이사회. 날이 마침내 코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요일 아침, 태양그룹 본사의 으슥하고 차가운 지하 4층 주차장 구석으로 회색 청소복을 입은 청소부 할머니들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기전직 시설관리, 노인들 수십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샘 교대 근무로 충혈된 눈을 비비며 서 있는 그들 앞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롱코트를 걸친 최 대표와 그의 신복인 이 이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이 이사의 손에는 하얀색 서류 봉투 뭉치가 흉기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자자,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기 계신 청소 용역 직원들과 기전실 시설, 관리 직원들 전원 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여기 이름 불리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해고 통지서 받고 오늘 해지기 전까지 짐 싸서 당장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전원해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단어가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20년을 하루같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출근했던 노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순간 정적을 깨고 일은 사례 기전실 밖 기사. 할아버지가 튀어나와 최 대표의 구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기사 할아버지는 한겨울에도 땀띠가 나도록 펄펄 끓는 보일러실과 기계실을 밤낮 없이 지켜온 태양그룹의 산증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당일 해고라니요. 그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늙고 병들었어도 20시간 맞교대 돌면서 단 한 번도 보일러 끄트린 적 없고 변기 막힌 거 맨손으로 다 뚫어내면서 이 건물을 지켰습니다. 제발 한 달만, 아니 보름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당장 내일 모레 제 아내가 위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달 월급이 안 나오면 제 아내는 수술도 못 받고 죽습니다. 사장님, 제발 사람 목숨 하나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박 기사 할아버지는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곁에 있던 숙자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노인들도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거칠고 주름진 손은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가족을 먹여 살린 거룩한 훈장이었건만 지금은 그저 생존을 위해 권력자에게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무릎을 꿇은 박 기사 할아버지의 어깨를 구두 발끝으로 툭툭 밀어내며 비열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아니, 암수술! 영감님, 아내가 암수술을 받으면 빨리 병원 가서 병간호나 하실 일이지. 왜 남의 회사에 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십니까? 내가 뭐 자선사업가야! 그리고 24시간 기계실을 지켜! 야! 기계가 알아서 다 돌아가는데! 늙은이들이 거기서 잠이나 퍼자면서 월급 루팡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능력 없으면 진작에 은퇴를 하든가! 냄새나는 늙은이들 볼 때마다 짜증났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이 이사! 당장 이 인간들 짐 싸서 쫓아내고! 내일 아침부터 내 동생이 운영하는 태양환경 애들 출근시키라고 해! 알았어! 최 대표는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내고는 차가운 콧방귀를 뀌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인들은 차가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입에 풀칠을 한단 말이냐.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독할 수가 있어. 길고양이도 한겨울에는 안 내쫓는다는데 우리가 저놈들 눈에는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였단 말이냐.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물이 맨 뒤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낡은 회색 청소복 자락이 무겁게 흔들렸고 그 주름진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는 박 기사 할아버지와 숙자 할머니의 손을 아주 꽉 부여잡았습니다. 박 기사님, 숙자야, 눈물 닦아.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바닥에 엎드려 울지 마라. 저 따위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아오지 않았어. 박 기사님, 사모님 수술비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그 돈 마련해 드릴 테니까 다들 내 말 똑똑히 들어. 짐 싸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평소처럼 똑같이 출근해서 기계실 지키고 화장실 닦아. 저놈들이 경찰을 부르든 용역을 부르든 금요일까지만, 딱 금요일 아침까지만 버티란 말이야. 강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금요일이라뇨? 놈들이 당장 오늘 짐을 싸서 나가라고 난리인데 힘없는 우리가 어떻게 버틴단 말씀이십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나만 믿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직장, 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데 누가 감히 나를 쫓아낸단 말입니까? 우리가 밤낮 없이 기름때 뒤집어 쓰고 흘린 그 땀방울이 저 오만한 놈들의 가죽 구두보다 1000배만배 귀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걸 내가 금요일에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강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직전의 거대한 호랑이와도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믿음과 소름, 돋는 카리스마를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건물 전체가 정막에 휩싸인 밤 11시. 강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끌고 홀로 50층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문 앞에는 최첨단 지문 인식 보안 장치가 붉은 빛을 뿜고 있었지만 강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아주 작고 낡은 검은색 카드를 꺼내 긁었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어리석은 놈! 이 건물의 설계도부터 벽돌 한 장까지 내 피와 땀으로 세워 올린 나의 뼈대라는 것을 내 놈이 어찌 알겠느냐? 강할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사장실 내부를 거침없이 가로질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장실 안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대형 그림 액자 앞이었습니다. 강할머니가 그림의 오른쪽 모서리를 강하게 누르자 그림이 옆으로 스르륵 밀리며 벽 속에 숨겨져 있던 크고 육중한 비밀 금고가
그 추악한 입을 드러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아본 최 대표 놈의 비자금 비밀번호가 분명히 지 어미 생일이라고 했지. 1958! 철컥.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강 할머니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뿐만 아니라 최 대표가 친동생의 유령회사와 맺은 이중 계약서 원본,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의 퇴직금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횡령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검은색 USB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끔찍한 서류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찾았다. 이 악마 같은 놈, 평생을 이 건물 기계실과 화장실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한 내 식구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내 놈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했더냐? 내 놈이 쳐놓은 그 지옥 같은 올가미로 내 놈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주마! 강 할머니는 증거물들을 자신의 낡은 청소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지퍼를 굳게 채웠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악마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증거가 500억 자산가 창업주의 거친 손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친동생 용역업체를 불러들여 수십억을 챙길 꿈에 부풀어 룸살롱에서 비열한 축배를 들고 있을 최 대표.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냈던 늙은 청소부 할머니가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 임시 이사회장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지옥의 맛을 보여주게 될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75세 회장님의 압도적이고도 화려한 반격의 무대가 마침내 그 서늘하고도 거대한 막을 올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과연 금요일 임시 이사회장에서 어떤 폭풍 같은 사이다 참교육이 터져나올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화에서 모든 결말이 공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운명의 금요일을 하루 앞둔 목요일 늦은 밤, 태양그룹 최고층 사장실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경박한 음악 소리와 함께 역겨운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청소부들과 기전직 직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게 된 최 대표와 이 이사가 승리의 도취에 미친 듯이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하하! 이 이사 수고했어. 내일 아침 임시 이사회에서 그 늙은이들 해고 건에 도장만 쾅 찍으면 우리 주머니로 깔끔하게 30억이 떨어지는 거야. 30억. 어때? 내 계획이 아주 완벽하지 않아? 아이고, 사장님. 역시 사장님의 두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십니다. 그 냄새나는 늙은이들 쫓아내니 건물 속이 다 시원한데 돈까지 굴러 들어오니 이게 웬 떡입니까? 내일 이사들은 어차피 다 사장님 편이니 도장 찍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요. 당연하지. 늙어서 군뱅이처럼 기어다니는 것들 진작에 다 길바닥에 내다 버렸어야 했어. 평생 변기나 닦던 무식한 노인네들이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누가 그딴 쓰레기들 말을 들어주겠어. 내일 모레 지 마누라 수술한다고 매 바짓가랑이 잡고 질질 짜던 그 기계실 영감탱이 표정 봤어? 아주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니까. 하! 사장실에서 악마들의 끔찍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차갑고 어두운 지하 3층 기계실 앞 복도에서는 눈물겨운 이별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노인들이 평생 자신의 손때가 묻은 낡은 빗자루와 렌치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 형님. 흑흑. 저는 이 낡은 빗자루를 도저히 못 버리겠습니다. 이 빗자루로 바닥을 닦아서 우리 며느리 산후조리도 시켜주고 우리 손녀딸 예쁜 옷도 사입혔는데 내일이면 이 빗자루도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저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억울해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피눈물이 납니다. 다들 울지 마십시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장님 바지 가랑이를 더 꽉 붙잡고 바닥에 머리가 깨지도록 빌었어야 했는데 당장 내일 모레 우리 집사람 수술비는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아주 새카맣습니다. 평생 기계 기름 냄새 맡으며 정직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우리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굽은 허리를 들썩이며 통곡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낡은 청소복을 입은 강 할머니가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인자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다가가 동료들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습니다. 다들 고개 드세요.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일 이사회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짐 싸지 말라고. 저 오만한 놈들이 아무리 지저대도 우리가 쏟은 땀방울의 고귀한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 박 기사님, 내일 아침 사모님, 수술비는 내가 통장으로 딱 보내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 든든하게 기계실 지키세요. 숙자 너도 당장 그 눈물 닦아.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도둑놈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우느냐 말이야. 강 할머니의 벼락 같은 호통과 단호한 목소리에 동료들은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끼며 억지로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동료들을 따뜻하게 다독인 강 할머니는 아무도 몰래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옥상에는 어젯밤 국밥집에서 만났던 김 변호사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날이 이렇게 찬데 옥상으로 부르시다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김 변호사. 자, 이거 당장 받아. 어제 새벽에 내가 놈의 사장실 비밀 금고에서 직접 빼내온 놈들의 이중장부 원본과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검은색 USB야. 놈들이 우리 늙은 직원들 퇴직금 수십억을 빼돌려 지들 주머니에 넣으려고 작당한 아주 끔찍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강 할머니가 내민 검은색 USB를 받아든 김 변호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5의 연세에 그 위험천만한 사장실. 금고를 직접 털어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셨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 일을 직접 하시면 어떡합니까? 만약 들키기라도 하셨으면 이 끔찍한 장부를 보니 놈들이 회사 돈을 자기들 개인 금고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완벽한 증거면 내일 당장 최 대표와 이 이사 놈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놈들이 가진 전 재산을 모조리 몰수할 수 있습니다. 쇠고랑을 채우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그놈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사람들의 발밑에서 완전히 박살내는 거야. 내일 아침 9시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그놈이 우리 늙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서류에 도장을 딱 찍으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 검찰 특수부 애들 쫙 깔고 이사회장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와 놈들이 지은 죄를 전 직원 앞에서 낱낱이 까발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게 만들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내일 입으실 정장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50년 전 회사를 처음 세우셨을 때의 그 당당하고 위험 넘치는 모습으로 저 썩어빠진 악당들을 완벽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면 모든 청소부들과 기전직 직원들이 짐을 싸서 쫓겨나야만 합니다. 아침 8시 화려한 맞춤 정장을 빼입은 최 대표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로비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던 강 할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최 대표는 강 할머니를 향해 비열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어이구, 할망구. 내가 오늘 아침까지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는데 늙어서 기가 먹었어. 왜 아직도 여기서 이 더러운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사장님, 눈에는 저희가 이렇게 매일 쓸고 닦는 이 바닥이 그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만 보이십니까? 저희가 밤낮으로 흘린 땀방울이 없으면 사장님이 거만하게 밟고 서 있는 이 화려한 대리석도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된다는 것을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뭐? 야, 이 미친 할망구가 아침부터 누굴 가르치려 들어? 야, 널린 게 너희 같은 무식한 노인네들이야. 밥통만 축내는 늙은이들 내쫓고 새 업체 부르면 그만이라고. 한마디만 더 헛소리 짓거리면 퇴직금은커녕 손해배상 청구해서 내 놈들 뼈까지 발라먹을 줄 알아! 당장 꺼져! 최 대표는 길길이 날뛰며 강 할머니에게 끔찍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강 할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그리고 평소 굽신거리던 불쌍한 청소부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500억 자산가 창업주의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눈빛으로 최 대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놈!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내 놈이 오만하게 짓밟은 이 바닥이 훗날 내 놈이 갇힐 차가운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걸 오늘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짐을 싸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놈이다! 뭐시 어쩌고 어째! 이 늙은이가 진짜 미쳤나! 야! 경비! 당장 이 할망구 멱살 잡고 끌어내! 강 할머니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경고에 최 대표는 순간 멈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초라한 청소부 할머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자신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과 오만에 눈이 먼 그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이사회장이 있는 50층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일 무시무시한 지옥의 덫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아침 9시. 마침내 이사회장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악마들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로비 구석 화장실에 들어간 강 할머니는 낡은 회색 청소복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악당들을 단숨에 쓸어버릴 500억 창업주 이사장님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참교육이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운명의 금요일 아침 9시. 하늘마저 노인들의 슬픔을 아는지 잿빛 구름이 잔뜩 끼고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운명을 맞이한 지하 기계실과 청소원 휴게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이대로 쫓겨나는구먼. 강 여사님이 버텨보라고 하셨지만 힘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저 독사 같은 놈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평생 내 집처럼 쓸고 닦은 내리석 바닥인데 억울하고 원통해서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다들 그만 웁시다. 경찰 부르고 용역 깡패들 부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짐 싸서 나갑시다. 늙어서 힘도 없는데 저놈들한테 험한 꼴 당하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여보, 미안해. 당신 수술비도 못 구하고 내가 진짜 쓸모없는 영감탱이가 되어버렸어. 박기사 할아버지는 짐가방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노인들의 통곡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메우고 있을 그 시각. 태양그룹 건물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곳 50층 대회의실에서는 그야말로 역겨운 악마들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최 대표가 임원들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자자! 이사님들! 표정들이 왜 그렇게 굳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회사의 암적인 존재들, 그 늙고 냄새나는 밥벌레들을 싹 다 청소하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 아닙니까? 이 이사, 당장 그 용역업체 교체 계약서랑 늙은이들 일괄해고 통지서 가지고 와. 내가 이사회장 한가운데서 아주 시원하게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예, 사장님. 여기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도장만 찍으시면 기존 노인네들 퇴직금 명목으로 잡혀있던 회사 자금 50억 원이 우리 태양환경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사장님 비자금 계좌로 아주 깔끔하게 세탁되어 들어갑니다. 쥐도 새도 모르는 완벽한 계획입니다요. 하하하! 50억! 늙어 빠진 것들 퇴직금 줘봤자 파스나 사고 국밥이나 사 먹을 텐데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처럼 훌륭한 엘리트가 그 돈을 써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아 참, 이 이사 아까 2층 로비에서 나한테 눈을 부라리던 그 건방진 청소부 할망구 있지? 옥상에라도 올라갈 것처럼 불던 그 독종 할망구 말이야. 아, 예. 그 매일 회색 옷 입고 화장실 닦던 그 강 할망구 말씀이십니까? 당장 경비들 시켜서 짐승처럼 끌어내요.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칠까요? 아니, 끌어내지 마. 그 할망구 지금 당장 이 이사회장으로 끌고 올라와. 늙은이들이 아무리 발악해봤자 내 손가락 하나, 내 도장 하나에 자기들 목숨줄이 날아간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그 절망하는 표정,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비참한 꼴을 내 두 눈으로 직접 감상하면서 도장을 찍어야 아주 속이 시원할 것 같단 말이지. 당장 끌고 와. 최 대표의 악랄한 지시에 이 이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경비들을 호출했습니다. 사실 그 시각 강 할머니는 1층 화장실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낡은 청소복을 벗고 미리 준비해둔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를 든 건장한 경비들이 화장실로 들이닥치자 그녀는 다시 옷깃을 여미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놈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가장 깊고 처참하게 파고 있구나. 내 제발로 기어이 지옥불로 뛰어들겠다는데 기꺼이 구경을 가주어야지. 호랑이는 사냥감이 가장 방심하며 턱을 지켜들 때까지 절대 발톱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 강 할머니는 경비들의 거친 손길을 뿌리치고 낡고 커다란 회색 청소복을 입은 채 꼿꼿한 자세로 이사회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50층 이사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최고 위급 임원들이 앉아있는 화려한 원탁 회의실. 한가운데로 낡은 청소복을 입은 75의 강 할머니가 홀로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락스 냄새가 배어있는 강 할머니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임원들은 코를 쥐어 막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하하, 오셨는가? 우리 청소부 할망구. 야, 꼴을 보아하니 아주 덜덜 떨고 있네. 아까 로비에서는 나한테 짐 싸서 나갈 사람은 나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여기까지 끌려 올라오니까 이제야 내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지. 사장님,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아직 본인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아득하고 끔찍한 벼랑 끝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해고 서류를 당장 찢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 점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묵직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기죽지 않는 그녀의 압도적인 눈빛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이사들은 왠지 모를 서늘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만에 취한 최 대표는 책상을 쾅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기회! 내깟 청소부 버러지가 나한테 기회를 줘! 이봐, 할망구.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모양인데 내가 이 도장 하나를 이 서류에 쾅! 하고 찍는 순간 너희 늙은이들 전원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인 퇴직금 50억 그거 다 내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억울해. 억울하면 고소를 하든가.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늙은이들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누군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분입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 1000명, 10,000명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도 이 나라 법은 우리 사장님 편이란 말입니다. 잔말 말고 당장 사장님 구두 바라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이나 해보시지. 이 이사와 최 대표의 천인공노할 망언에 강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일궈온 회사가 이토록 추악한 벌레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악당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사형 집행인의 매서운 눈빛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량한 법과 권력이 힘없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빨아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 너희들보다 수만 배는 더 거대하고 무서운 진짜 힘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최 대표, 내 놈이 그 도장을 찍겠다면 찍어보아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내 놈의 인생은 영원히 캄캄한 지옥으로 처박히게 될 것이다. 하하하! 지옥! 좋아! 내가 기꺼이 그 지옥으로 가주지! 똑똑히 봐! 내 놈들 밥줄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이사님들, 박수 칠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이 늙은이들의 목숨줄을 끊고 우리들의 화려한 축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미친 듯이 웃어젖히며 주머니에서 붉은색 인주가 묻은 결제 도장을 높이 빼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수십억의 돈을 향한 더러운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청소부들을 영원한 절망으로 몰아넣을 그 끔찍한 도장이 슬로모션처럼 서류를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김 변호사! 이 썩어 빠진 악마들의 목줄을 사정없이 끊어버려라! 강 할머니가 마음속으로 거대한 사냥의 시작을 알린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50층 이사회장의 거대한 문이 산산조각 날 듯 거칠게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도장을 채 찍지도 못한 최 대표와 임원들이 기겁을 하며 일제히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수장이자 태양그룹의 1인자인 김 변호사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을 이끌고 서슬퍼런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낡은 청소복 차림의 강 할머니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500억 자산가 강명희 회장님의 대한민국을 뒤흔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사이다 참교육이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 꽉 부여잡으십시오. 아니! 밖에서 경비들 대체 뭐 하는 거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함부로 부수고 들어와!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야?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수십 명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회의실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정중앙에서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수장이자 태양그룹의 최고위 고문인 김 변호사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짐승을 사냥하는 포수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비들은 이미 우리 수사관들이 모두 제압했습니다. 최 대표, 아니 최명길 피의자,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님들, 저놈들 손목에 당장 수갑 채우십시오. 김 변호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체격이 건장한 수사관 2명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최 대표와 이 이사의 팔을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워버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름. 돋는 금소금이 화려한 이사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최 대표는 발버둥을 치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 놔라, 이 자식들아! 야, 김 변호사!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치매라도 걸렸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 회사 최고 권력자 대표이사 최명길이야. 감히 나한테 수갑을 채워. 그리고 저 미친 할망구는 또 왜 달고 들어온 거야? 안 그래도 냄새나서 당장 건물 밖으로 내쫓으려던 참인데 수사관님들, 저 늙은 청소부년 당장 밖으로 끌어내요.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황에서도 최 대표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회의실 한가운데 묵묵히 서 있는 강 할머니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고 이사회장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냄새나는 할망구라. 그래, 내 놈 코에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흘린 이 정직한 땀 냄새가 그저 역겨운 쓰레기 악취로만 느껴졌더냐? 강 할머니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이사회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커다랗고 낡은 회색 청소복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허물을 바닥에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낡은 청소복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에는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압도적인 위엄의 강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 거대한 태양그룹을 처음 세우던 날 입었던 바로 그 결연한 정장이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온화했던 눈빛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500억 자산가 절대 권력자의 그 서늘한 호랑이 눈빛으로 완벽하게 돌변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입 닥쳐라. 이 천하의 몹쓸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감히 뉘신 줄 알고 그따위 썩어빠진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분이 바로 태양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내신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신 강명희 이사장님이십니다. 김 변호사의 벼락 같은 외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덜덜 떨고 있던 수십 명의 최고 위급 임원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강 할머니를 향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굽혔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수십 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는 그 압도적이고도 비장한 광경 앞에 최 대표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사장. 아니. 저 늙은 청소부 할망구가 500억 자산가 창업주 강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사장인데 저 청소부가 어떻게 회장이라는 거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내 놈이 어젯밤 룸살롱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조작했던 그 서류들을 보면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강 할머니는 품속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와 검은색 USB를 꺼내어 최 대표의 얼굴 앞 대형 테이블 위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내린 서류들에는 최 대표가 친동생의 유령회사와 맺은 끔찍한 이중, 계약서와 노인들의 퇴직금을 빼돌리려던 비자금 장부가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놈 사장실 벽면, 그 화려한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더러운 비밀 금고 안에서 내가 어젯밤 직접 꺼내온 것들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그토록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늙은 청소부의 손에 내 놈의 숨통을 끊을 지옥의 열쇠가 쥐어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최 대표. 말도 안 돼. 내 금고가 어떻게... 아닙니다. 이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이 이사 놈이 혼자 꾸민 짓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완벽한 증거물 앞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최 대표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신복이었던 이 이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강할머니의 구두. 앞으로 기어온 그는 이마를 대리석 바닥에 쾅쾅 찌으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들의 해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비열하게 웃던 그 오만한 악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버러지 한 마리만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기계실에서 밤낮 없이 24시간 맡겨대 근무를 돌며 땀띠나게 고생하는 기전직 직원들과 한겨울 언손을 녹여가며 변기를 닦는 우리 청소부들의 밥그릇을 발로 차 평생을 이 회사에 몸 바친 사람들의 그 피 같은 퇴직금을 가로채서 내 놈 배를 불리려고 했더냐? 이 사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돈에 눈이 멀어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횡령한 돈은 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다 토해내겠습니다. 감옥에만은 제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강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최 대표를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힘없는 동료들을 향한 미안함과 악마를 향한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할머니,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해. 내 놈이 매몰차게 해고 통지서를 날렸을 때 당장 내일 모레 아내의 암 수술비를 구해야 한다며 차가운 지하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던 그 늙은 기전 기사님의 처절한 오열이 정녕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냐? 내 놈이 짓밟고 비웃었던 건 그분들의 알량한 돈 몇 푼이 아니라 정직하게 평생을 바쳐온 고귀한 인생 자체였다. 나레이션. 강할머니의 피를 토하는 듯한 호통에 수갑을 찬 최 대표와 이 이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며 짐승 같은 곡소리를 냈습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온 시니어 노동자들의 깊은 한과 서러움이 500억 창업주 강할머니의 불호령을 타고 50층 이사회장을 통쾌하게 찢어발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속이 아주 뻥 뚫리십니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 화에서는 강할머니가 이 악마들에게 어떤 끔찍한 지옥을 선사하고 진짜 영웅으로 등극하는지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 펼쳐집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8장 완벽한 참교육과 진짜 주인의 품격. 아이고. 이사장님. 제가 눈이 멀어 감히 이사장님을 몰라봤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늙은 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길거리로 내쫓으려던 악마 같은 사장. 그는 지금 500억 자산가 강명희 이사장님의 구두 발끝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눈물을 흘린 노동자들의 한을 풀어줄 강 회장님의 자비 없는 마지막 심판의 철퇴가 마침내 무자비하게 떨어집니다. 썩어빠진 악당들의 완벽한 몰락과 가슴. 벅찬 감동의 역전극. 속이 뻥 뚫리는 완벽한 결말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최고급 맞춤 정장을 꼿꼿하게 차려입은 75의 강할머니. 아니 태양그룹의 500억 창업주 강명희 회장님. 그녀의 발밑에는 양손에 차가운 쇠고랑을 찬 최 대표와 이 이사가 흉측한 벌레처럼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장의 거대한 원탁에 둘러앉은 수십 명의 임원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한 번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횡령한 회사 돈은 지금 당장 제 집과 외제차를 모조리 팔아서라도 100원짜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채워 넣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늙은 노모와 어린 자식들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놈이 어제 차가운 지하 주차장에서 평생을 바쳐 일한 기전직 직원들과 청소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날렸을 때 아내의 암 수술비를 구해야 한다며
피눈물을 흘리던 박 기사님의 그 처절한 오열이 내 놈 귀에는 들리지 않았더냐? 그분들의 가족은 거리에 나앉아도 되고 내 놈의 가족만 귀하단 말이냐? 강할머니의 벼락 같은 호통이 50층 이사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녀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 최 대표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강할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원탁에 앉아있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사 놈들, 너희들도 이 추악한 짐승과 똑같은 공범들이다. 놈이 힘없는 늙은이들의 퇴직금을 훔쳐 비자금을 만들고 회사를 망치고 있을 때 바른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꼬리를 흔들어. 김 변호사, 여기 이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 했던 임원들 전원 오늘 시간부로 해임 처리하고 횡령 방조죄로 모조리 검찰에 고발 조치해. 내 회사에 이따위 기생충 같은 놈들은 단 한 명도 필요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수사관님들, 저 추악한 쓰레기들 당장 끌어내십시오. 김 변호사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최 대표와 이 이사의 뒷덜미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사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최 대표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최 대표 이 미친놈이 혼자서 다 꾸민 짓이란 말입니다. 뭐시 어째? 야, 이 나쁜 새끼야! 내가 먼저 그 유령 용역 업체를 나한테 소개했잖아. 혼자 살겠다고 덤터기를 씌워. 죽어도 같이 죽어, 이 자식아! 방금 전까지 서로 축배를 들며 악마의 우정을 과시하던 두 사람은 수갑을 찬 채로 서로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대며 처절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악당들의 최후는 동정심조차 들지 않을 만큼 역겹고 비참한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강할머니의 서늘한 마지막 선고가 내려꽂혔습니다. 최명길, 내 놈이 교도소 독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평생을 썩어갈 때 내 놈이 그토록 더럽다고 침을 뱉었던 우리 청소원들의 거친 손이 얼마나 숭고하고 깨끗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저 쓰레기들을 치워버려라. 악마들이 끌려나간 후 이사회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강할머니는 헝클어진 옷깃을 단정하게 가다듬고 김 변호사를 향해 온화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김 변호사, 쓰레기 청소는 이쯤 하면 된 것 같으니 이제 내 진짜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겠군. 10년 넘게 이 건물의 심장을 지켜준 우리 든든한 기전실 식구들과 새벽을 여는 청소원, 동생들이 짐을 싸서 쫓겨나기 전에 얼른 1층으로 내려가세나. 같은 시각 1층 로비 구석에서는 처절한 이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해고 통보를 받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시니어 노동자들이 눈물을 훔치며 자신들의 낡은 짐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강 여사님이 금요일까지만 버텨보라고 하셨는데 결국 사장 놈이 부른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 발로 나가는 신세가 되었구먼.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수다. 늙어서 오갈 데도 없는데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버틸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숙자 씨, 건강 잃지 말고 잘 지내십시오. 저는 당장 집사람 병원비 구하러 인력 공판장이라도 나가봐야겠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히며 기계실을 지켰는데 남은 건 이 낡은 공구통 하나뿐이네요. 다 제 덕이 부족한 탓입니다. 흑흑. 기전직 박 기사 할아버지가 낡은 공구통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폭언을 퍼붓던 최 대표와 이 이사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숙자 할머니, 아니, 박 기사님. 저기 좀 보소. 저거 그 악독한 최 사장 놈 아니여? 아니 대체 왜 수갑을 차고 저렇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가는겨?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도우셨네. 천벌을 받았어. 최 대표는 자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늙은 노동자들 앞을 지나가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행렬 뒤로 수십 명의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압도적인 위엄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걸어오시는 분, 매일 우리랑 지하에서 같이 도시락 까먹고 변기 닦으시던 강 여사님 아니십니까? 저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강 여사님이 저렇게 기티 나는 옷을 입고 높은 사람들 호의를 받으며 내려오시는 겁니까? 동료 노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가장 낡고 허름한 회색 옷만 입던 강 할머니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할머니는 얼어붙은 동료들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아박 기사. 할아버지와 숙자 할머니의 꽁꽁 언 손을 두 손으로 꽉 아주 따뜻하게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눈가에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 할머니, 박 기사님. 숙자야. 다들 많이 놀랐지? 나야. 매일 새벽 화장실 거울을 닦던 청소부 강명이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야. 썩어 빠진 저 악당 놈들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완벽하게 뿌리를 뽑으려면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했어. 그래야 너희들의 피땀 어린 밥그릇을 내 손으로 영원히 지켜줄 수 있으니까. 강 여사니. 아니, 그럼 여사님이 진짜로 우리 태양그룹의 그 높으신 이사장님이셨단 말씀이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사장님께 걸레 좀 똑바로 빨라고 잔소리를 해댔으니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숙자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려 하자 강 할머니는 얼른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할머니, 아우님, 무슨 섭섭한 소리를 그렇게 해? 우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함께 언손을 녹이며 밥을 나눠 먹은 피보다 친한 진짜 식구야. 김 변호사, 이리 와서 어제 그놈들이 작성했던 해고 통지서 당장 이리 가져와. 김 변호사가 최 대표가 어제 뿌렸던 그 저주스러운 해고 서류 뭉치를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강 할머니는 노인들 앞에서 그 서류를 반으로 쫙쫙 찢어버리며 허공에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치 축복의 눈꽃처럼 1층 로비를 흩날렸습니다. 다들 내 말 똑똑히 들으십시오. 오늘 시간부로 우리 태양그룹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청소 용역 직원분들과 기전직 시설, 관리 직원분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인건비 핑계로 지하에서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칠한 땀방울이 이 건물의 진짜 뼈대입니다. 제 회사를 지켜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 할머니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노인들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로비에 서 있던 수십 명의 노동자들의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님, 여기 이 봉투 받으십시오. 제가 어제 기계실에서 맹세했지요. 내일 아침까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모님 수술비를 구해오겠다고 말입니다. 이건 제 개인 돈으로 드리는 위로금이니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당장 사모님 모시고 제일 좋은 병원 특실로 모시십시오. 24시간 묵묵히 기계실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돈입니다. 이 사장님. 흑흑. 이 은혜를, 이하이와 같은 은혜를 제가 평생 어찌 다 갚는단 말입니까? 우리 집사람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이 회사 보일러실은 제가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기사 할아버지는 강 할머니가 내민 수표가 든 봉투를 가슴에 꽉 품고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멸시받고 투명인간 취급받던 늙은 노동자들이 마침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자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인정받는 가슴 벅차고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은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합니다. 그동안 500억 창업주 강 할머니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억울함 없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